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연구자의 정의를 일단 전문적으로 연구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학부를 결정을 할 때 되게 내가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지, 무슨 과에 갈 수 있지, 내 점수가 어디에 맞지? 로 결정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사실 석사나 박사 과정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비율이 큽니다.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고 경쟁력이 있을 만한 거, 남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평생을 해도 지겹지 않을 거,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거. 제가 아마 어떤 방송에서 인터뷰 끝나고 한 2시간 있다가 경희대학교 대학원장님께서 우리 이제 무슨 특채를 좀 프로세싱을 하고 싶은데 만나줄 수 있냐고 전화가 왔을 때 그냥 진행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한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염없이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정말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구라는 게 마약 같았어요.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가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길에 이런 선택이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의 길을 걸으면서 뭘 준비해야 될까? 연구자에게 스펙이란 거는 학력이고 학부, 석사, 박사, 그 다음에 해외 연구 경험, 논문 실적, 그 다음에 수상 경력. 근데 이런 것들 쌓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돈을 쓰고 내 열정과 관심도 거기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타임 스케줄 관리 말씀드려 볼까요? 학생들이 교수님들을 이제 눈치가 보여서 아침에 9시에 와서 밤에 10시에 가요. 아침에 9시에 와서 이메일을 확인을 하고 선배 후배랑 같이 얘기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십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일하는 척 하다가 점심 먹으러 와서 한 1시간 또 수다 떨고 와요. 그 다음에 점심 때 좀 졸리니까 잠깐만 졸까 하다가 인터넷 쇼핑을 또 해요. 그러다 보면 그 공간에 있는 거 12시간이라도 실제로 일하는 시간 별로 안 돼요. 그 시간을 얼마만큼 잘 짜느냐에 따라서 특히 결혼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경쟁력 있는 연구자로 성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평가라는 개념, 나를 평가할 때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인 것이 많습니다. 연구자가 안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주제를 하나 딱 던지면 그거에 대해서 이건 이러이런 내용이고 그거는 이렇게 풀면 되고 그거 풀어진 데이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더불어서 그거를 그대로 수행하고 그 수행된 결과들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데까지가 정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는 항상 상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왜 그러지? 상상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상상하는 힘 속에서 다시 궁금증이 생기고 생겨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역량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들 논문 읽을 때요.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도 데이터로 이런 데 내는데 나 너무 억울해. 왜 내 데이터는 여기도 못 내는 거야? 왜 난 맨날 리젝 먹는 거야? 사실은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분명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냥 시기와 질투에서 끝나요. 그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실력으로 만들어지려면 그 사람이 왜 거기에 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실험실도 하나의 작은 사회생활입니다. 누군가 하나 너무 튀어가지고 방 분위기를 흐리면 교수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합니다. 융화, 조합, 타협 분명히 그 작은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구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 분야를 선택을 했어요. 자기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난 이 길을 가고 싶어서 이 실험을 하고 싶어서 라는 생각으로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을 때 우리는 직장으로 갈 건가, 연구소로 갈 건가, 기관으로 갈 건가, 교수가 될 건가 선택을 하게 되죠. 아마 이 기사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카이스트 간다. 만약에 제가 조건을 선택을 했다면 분명 저는 카이스트를 갔을 거예요. 아닙니다.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연구를 했지 좋은 상황에서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건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조건은 제가 헤쳐나갈 수 있는 거지만 주변의 사람들, 저에게 준 그 감동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희대를 선택을 했었던 거고
그렇게 감동을 선택을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정교수라는 타이틀을 주셨습니다. 몰랐어요. 그때까지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전혀 부담 없이 연구만 할 수 있게 최대한 보필을 하겠다. 그 말씀만 하셨어요. 미래를 선택할 때는 마음이 동하는데 그런 데 가시면 실패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연구자로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HCR이 된 게 2016년, 17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 논문은 2014년도부터 HCR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이에 매일 이메일 주소를 바꿨어요. 그래서 연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찾아서 2015년도에 HCR인 사람들 중에서 각 분야에 1명씩, 그래서 2015년도에 이 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1기 대통령 뽀싹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학위 수여 후 7년 이내 또는 만 40세 이하. 근데 제가 늦게 학위를 받았어요. 2018년도에 받았거든요. 근데 나이는 만 45세였어요. 어쨌든 신진 연구자로서는 최초로 직창조 대상을 받았고 물론 비정규직으로도 최초로 직창조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2015년도, 16년도 HCR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저의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건 경력 단절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사회 정치적으로 배경이 깔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독립된 연구자로 겪어내야 할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흑수저, 비명문대, 여성 나이 비정규직. 진짜로 저는 수업료 못 내서 뒤에서 손 들고 벌 쓰면서 수업 듣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지금 저한테 들어온 학생들에게 그리고 연구 교수님들에게 부모님 뭐 하시냐 안 물어봤어요. 제가 정말 듣기 싫었던 말이었거든요. 그냥 나를 봐주지. 내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내 시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남편이 하느라고 남편이 자기 길을 못 가게 하는 거 그거 막는 것도 내가 너무 미안하고 죄인인데 거기다 대고 왜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저는 비명문대 출신뿐만이 아니라 해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해외 그 유명한 석학분들 밑에서 그분들이 평생 동안 쌓아온 지식을 그대로 공부하면서 더불어서 논문을 낼 때 그분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같은 데이터라도 조금 더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거든요. 근데 저는 시아버님 편찮으셔서 13년 10개월 동안 중풍 치매를 앓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가족들을 두고 어떻게 가겠어요? 어쨌든 저는 엄마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은 거잖아요. 지금 미세먼지가 심한데 나갔을 때 내 아들 폐가 어떨까? 빨래 삶을 때 뚜껑 열었을 때 나오는 그 거품들을 내 주변에 있는 식기들이나 아니면 내 가족들이 호흡기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줄까? 욕실을 청소를 했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어떤 독한 어떤 가스? 이런 것 때문에 두통이 생겼을 때 내 아이의 뇌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니까.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였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 여성이라는 거.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저희가 못할 때 남편보다는 아내가 마음이 아픈 거, 또 속상한 거, 그 다음에 미안한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밖에 나왔을 때는 잊으세요. 안 그러면 성공 못합니다. 저는 여고를 나와서 여대를 나왔어요. 어떤 상황에서 난 여잔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무거운 거 있든지 어떤지 우리끼리 들어야 되니까. 저 이제 미세먼지 받으러 고비사막까지 그 무거운 샘플러 들고 댕길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고민을 안 했었는데 이 실험실에 들어가서 또는 이런 밖에 나왔을 때 난 여잔데라는 생각하면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선입견과 편견만 만들어줄 뿐이지 배려받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잊으세요. 난 여성이 아닙니다. 그냥 연구자입니다. 이 나이라는 개념은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경력 단절이라는 면에 대해서 6개월만 그 자기 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내가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 위기감이 들거든요. 남학생들 군대 갔다가 2년 동안 머리 썩었다는 얘기 하잖아요. 여자들은 육아하느라고 8년을 쉬어요. 거기에 같은 선상까지 가서 다시 오히려 내 논문을 그 뒤처지는 사람들이 인용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바이올로지 쪽 실험하시는 분들은 서울대 박사학위 통과 기준이 SCI 3편입니다. 1년에 한 편 내면 잘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용이 500몇 편이 돼 있어요. 그만큼 많은 연구자들이 들보다 제가 앞에 갔다는 거거든요.
집에 가지 못하고 3박 4일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그냥 내리 실험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게 이겁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처음에 학위를 딱 받고 나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날개를 펴요 그냥. 그러면 한 1, 2년 그렇게 해서 논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때 어딘가 가게 되면 그분은 계속해서 뭔가를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를 못 가게 되면 내가 봉급생활자인지 연구자인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자신을 컨트롤해야 돼요. 연구는 나의 업이고 서브로 들어오는 게 급여일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유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제 수주 실적. 연구자에게 스펙에서 아까 제가 여기다 기술을 안 했었는데 과제 수주 실적이 되게 중요해요. 그것이 바탕이 돼서 대통령 포스닥 펠로우십도 지원할 수 있고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사 때 열심히 하셔서 박사 때 이런 거 받으실 수 있게 노력을 하세요. 신입은 뛰었고 중견 연구자로 가야죠. 여기 맞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거 맞아요. 그런데 정교수가 돼서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제가 계속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번 달로 스탑이에요. 미국 SOT 갔을 때도 그 애나 슈보드바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너무 좋다 그랬더니만 안다. 넌 컨티뉴 할 수 있다. 제 머리에서 생기는 이 이상한 생각들을 접느라고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포기해야만 하는 그 안타까움을 접으로 내 몸이 상하지 않아도 돼요. 전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내 가족을 챙기느라고 했던 이 연구들, 그걸로 인해서 내 가족이 건강해지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건강해지고 내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꿈이 있는 연구자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수를 꿈꿨다면 난 더 이상 누릴 게 없어. 아니 대통령 포스닥했지. 연구 잘했다고 지식창조대상 받았지. 박원순 시장하고 재해종 쳤지. 과학자가. 대통령하고 통화도 했지. 더 이상 뭘 바래. 그치만 아닙니다. 제가 2월 15일 날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2월 14일 날 중견 연구자 지원 사업에서 떨어졌어요. 공고 바로 직전까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했던 그 희망의 그 아이디어가 갑자기 하얘지고 내가 교수를 원했다면 저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있기 때문에 암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희망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HCR이라는 게 뭐예요? 전 세계 전체 자연과학, 공학, 의학학 등 전체 이공계 연구자들 중에서 3,300명을 뽑는데 2014년부터 들어갔어요. 4년 연속 들어간 거예요. 근데 2017년도 선정률 51%일 때 여성 과학자 30% 줄 때도 저는 떨어졌어요. 이번에 18년도 1891개 과제가 선정이 됐고 761개가 과제가 됐는데 저는 떨어졌어요. 국내에서 오겹들은 연구자가 다시 여기에서 중견 연구자로 인정받는 게 제가 이제 삼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저 혼자 아니잖아요. 이렇게 불러주는 친구들도 있고 같이 공감해주고 고민해주는 동료들도 있고 지금 이거에서 제가 얘기를 하려는 건 뭐냐면 경력 단절 여성 연구자들이 어떤 정규직에 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과제가 일반 연구자 기본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왜? 만 39세 이하라는 제한을 달아줬거든요. 이것만 풀리면 임용 후 5년 이내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대통령 포스닥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만 40세 이하 또는 학위 받고 7년 이내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는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리고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정말 노벨의학상을 받고 싶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다 풀어버리고 싶은데 저에게 있는 거는 연 5천만 원. 그것도 간접비 빼고 나면 3,500만 원. 저랑 같이 일하시는 연구자 페이 조금 드리고 나면은 재료비 1,000만 원 정도? 안티바디 하나 5, 60만 원. 암담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그나마 그래도 여기 와서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말씀드릴 때 그 모든 순간을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같이 해온 가족들이 있어요. 요즘 결혼 안 하려는 생각들 많은데요. 정말 내 편. 하나는 있는 게 좋아요. 만약에 제가 가족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내 편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절대 그것이 여러분들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거나 뭐 막힘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서 기사를 하나 써달라 그래서 제가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책하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밤새고 실험하고는 바로 출국을 하느라고 그걸 못 뜯어보고 갔어요. 와가지고 바로 뜯어봤는데 그 달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월 19일을 딱 넘겼어요. 딱 넘겼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가장 위대한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계속 성장하고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난 계속 할 수 있고 해야만 돼. 잘할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계속 달릴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하게 된 거예요. 작은 회사를 다녔는데 작은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학교하고 공동 연구를 하기로 하면서 저를 거기에 파견을 보내시는 식으로 한 거죠. 신랑이 그런 거죠. 야, 기왕 하려면 그냥 하기도 해. 그래서 하게 된 게 면역학을 했습니다. 회사하고 연관을 줘서 그걸 하고 있는데 해도 이거는 왠지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죠. 내가 이 길을 접고 내 나이가 있고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궁금한 거는 면역학이 아니라 면역 독성학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학위를 받으면서 교수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면역 독성학입니다. 교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SCI 5편 내고 졸업을 했고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고 싶은데 저희 나라에서 이 면역 독성학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페이를 조금 받더라도 제가 이 연구를 할 수 있게 그냥 저를 내버려 주십시오. 여기서 재료비를 주시면 다른 것들 다 나오는 거 코레스폰딩 뭐 이런 거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가족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하고 싶어야 되고요. 슬럼프 여기 우리 학생 해야 되니까 박 박사 미안하지만 이번에 지원하지 마 얘기 들었을 때 제 지도 교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미칠 것 같죠. 두 번째, 비정규직은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논문을 내고 갔는데도 제가 할 일은 쥐 먹이 주고 물 갈아주는 일이에요. 그 생활 속에서도 머릿속에서 지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미치죠. 마약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저희 아들이 어깨를 한번 두들겨줘요. 그냥 엄마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혼자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그러더라고요. 내 가족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원동력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저희 독성학은 일단은 제가 면역학을 했잖아요. 독성학을 했잖아요.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 관심이 있었던 게 면역 독성학이었고 계속해서 여쭤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니까 면역 독성학을 하시는 분들은 많았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제가 2011년도부터 미국 독성학회를 갔어요. 해마다 거기를 갔어요. 진짜 논문에서 뵀던 그 분들이 다 거기 계시더라고요. 영어 잘 못했어요. 그런데 뱅투 페들이라는 그 스웨덴 교수님이신데 무조건 찾아갔어요. My name is 박은정. 그러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 의견을 듣고 싶다. 나노가 들어갈 때 업테이크 되는 과정들 이런 이미지 찍은 것들을 다 들고 갔어요. 너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 걔가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 정말 일부밖에 못 들었어. 어떻게 하냐? 메일을 보내래요. 제가 많은 코멘트를 받아서 논문을 쓰게 됐고요. 그 페들 교수님이 중국 온다면 중국 가고요. 터키 오신다면 터키 갔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이번에 같이 SOT 갔다 오다가 만난 그 성균관대 친구한테도 그랬거든요. 모든 연구자들이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대학으로 포스닥을 간다. 그렇게 하다 보면 논문 하나는 제대로 챙겨올 수 있다. 하지만 가버먼트에 간다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지 그 가버먼트에 갔다 옴으로써 미래를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나는 그 미래를 보고 와서 여기에서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도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버먼트 갔다 왔다 그러면 다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남이 가는 거 그대로 하지 말고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우연찮게 가버먼트를 갔다 왔지만 후회하지 않고 되게 좋았다. 결론적으로는 다 연결이 됐거든요. 가버먼트 위주로 해서 다 연결이 돼요. 좀 차별화된 스펙, 차별화된 생각,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분야는 제가 솔직히 잘 몰라서 그 정도밖에는 제안을 못 드리겠어요. 그럼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